안녕하세요. 얼렁뚱땅 빼레 시장 가는 길 빼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전입니다. 함께 붙여보시죠. 제가 준비한 거는 해물 김치전. 김치전이니까 주 재료 김치가 있어야 되겠죠? 김치, 튀김가루, 전분가루, 쪽파, 두부 반모, 그리고 양파, 그리고 새우와 오징어입니다. 마트나 그런 데 가시면은 이런 냉동 새우나 이런 거를 어떤 거 사야 될지 좀 고민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추천을 해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장사를 하면서 여기 다이아몬드 제품을 저는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쭉 사용해 왔거든요. 다른 제품들보다는 저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서 오픈할 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쭉 이 제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트 가시면은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거 한번 사용해보세요. 후회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징어도 요거는 제가 미리 작업을 해서 놔둔 건데 웬만하면은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사지 마시고 생물 오징어나 통으로 된 냉동 오징어를 손질해서 사용하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김치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김치부터 손질할 건데요, 여러분. 굳이 힘들게 칼로 써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가위라는 아주 좋은 연장이 있습니다. 꽁다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꽁다리까지 통째로 다 써셔도 되고요. 저는 오늘은 꽁다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김치를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듬성듬성 잘라주시고요. 이 다음에 가위로 이렇게 막 잘라주세요. 최대한 잘게 배추 한 통을 봤을 때 십자가 모양으로 잘라서 4분의 1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치는 최대한 잘게 잘라주세요. 처음부터 칼로 하시면은 좀 더 잘게 하실 수 있는데 도마에 냄새 배고 김치 국물 바닥에 흐르고 그런 불편함을 이 가위가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 전완근이 두꺼워지겠죠? 대략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더 잘라주는 게 좋은데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작게 다 잘라졌습니다. 김치 국물 버리지 마시고 남겨두세요. 김치전 하실 때 이 김치 국물이 엄청난 감칠맛을 내줄 겁니다. 해물은 새우, 오징어 제가 준비했죠? 탈각 새우라고 해서 껍질은 벗겨져 있는데 끝에 꼬리만 남겨져 있는 새우가 있거든요. 새우는 이 꼬리만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아주 쉽게 뒤에 꼬리 쪽만 살짝 누르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새우는 대략 이 정도 준비를 했고요. 비주얼 좋게 통새우로 넣으셔도 되는데 김치를 좀 많이 잘게 잘랐죠? 그러니까 새우도 마찬가지로 한 반씩만 잘라줄게요. 나는 새우 큰 게 너무 좋은데 큼직하게 먹고 싶은데 하신 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안 자르셔도 됩니다. 반씩만 잘라주시고요. 바로 김치에 넣어주세요. 오징어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통 오징어를 손질을 하시면은 내장 제거하고 대략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오징어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김치전에 여러분 이 쪽파를 넣으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쪽파를 마트에서 소량으로 판매를 하거든요, 여러분. 작은 양은 구매를 하셔서 김치전 하실 때 한번 넣어보세요. 정말 맛있는 김치전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게 그냥 듬성듬성해서 잘라주시고요. 넣어주세요. 양파도 웬만하면 전할 때 저는 양파는 무조건 다 넣습니다. 이 기름에 구워지는 양파의 달큰한 맛이 정말 어떤 전과도 다 잘 어울립니다. 제가 아까 두부 반모를 준비했죠, 여러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으깨시면 됩니다. 완전 곱게 안 으깨셔도 되니까 비닐 장갑이라든지 그런 걸 끼시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으깨주세요. 요게 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또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굴소스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양조간장 한 스푼 넣어주세요. 후추도 한 스푼 넣어주세요. 튀김가루, 전분가루 비율은 2대1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조건 몇 스푼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튀김가루 또는 부침가루 2, 전분가루 1입니다, 여러분. 두부가 들어가서 평상시에 다른 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넣으셔도 돼요. 반죽을 해가면서 한번 맞춰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번 넣어볼게요. 전분가루 하나, 둘, 셋. 하시는 건 몇 장 나와요? 요거는 대략 제가 봐도 요 정도 큰 프라이팬으로 했을 때 한 3장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김치전을 했는데 좀 약간 하얗게 흐멀건하게 나오면은 좀 일단 색감부터가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나는 김치전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끔 색감을 내기 위해서 고운 고춧가루 한 스푼 반만 넣어 보겠습니다. 반죽을 서서히 치대면서 이것도 제가 용량은 다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집집마다 김치 국물이 얼마큼 들어갔냐 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반죽을 하시면서 물은 조금씩만 추가해 주면서 반죽 농도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을 많이 안 하시면은 김치 국물로 농도를 맞추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자, 김치 국물 좀 넣어 볼게요. 다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농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좀 점성이 좀 아예 없어 보이죠? 그래서 튀김가루 2개랑 전분가루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총 튀김가루 8스푼, 전분가루 4스푼입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면 반죽이 된 것 같습니다. 농도는 여러분 이렇게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득한 바삭하지 않은 그런 전이 되고요. 수분이 없으면 없을수록 좀 더 바삭한 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드는 농도는 그 중간을 찾으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물이 고이지 않고 이런 밀가루 물이나 그런 것들이 천천히 이렇게 흘러내리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한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양이 좀 많죠? 저희 큰 손으로 저는 항상 양을 많게 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양 많이 하셔서 한 번에 다 드실 생각 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뭐 랩핑을 해서 보관을 하시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을 하셨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넣어 두셨다가 집에서 한 번씩 부쳐 드셔도 너무 좋을 거예요.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저처럼 돼지 됩니다. 지금부터 겉바속촉의 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팬에 온도를 먼저 올려주세요. 팬이 충분히 열이 오를 때까지 재료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식용유는 넣어주시고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 충분히 넉넉히 넣어주세요. 열이 많이 오를 때까지 놔두십시오. 제가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바로 끓어오르면 온도가 다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온도가 다 오른 것 같습니다. 자, 반죽을 골고루 해서 넣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넣자마자 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눌러서 펼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직 온도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팬을 살살 돌렸을 때 따로따로 흔들림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움직일 때쯤, 이때 불을 중약불로 줄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구워주시는데 윗면이 살짝 마르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익어갈 때쯤, 그때 뒤집으시면 됩니다. 중약불에서 굽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윗면이 살짝 마르는 것처럼 조금씩 익어가고 있죠. 요거는 그냥 휘리릭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겉은 바삭하게 올라오면서 속은 아마 이제 촉촉하게 익어갈 겁니다. 이 상태로 뒷면도 어느 정도 익혀주고 마지막에 살짝 불을 올려서 전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혹시라도 기름이 닿지 않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기름이 골고루 묻으면서 맛있게 익어가는 전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을 어떤 분들은 좀 어렵게, 귀찮게,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한 김치전은 뭐 해물도 넣고 이것저것 두부도 넣고 많이 넣어서 하는 전이지만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이 말은 돈 없고 할 거 없을 때 집에 가서 간단히 빈대떡 부쳐서 집에서 쉬어라. 그냥 저는 대략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집에서 정말 재료만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침가루, 김치 이 두 가지만 있어도 김치전은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맛이 조금 떨어질 뿐이지 저는 정말 어려운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떤 재료든 호박전, 김치전, 뭐 파전, 뭐 여러 가지 전들이 많죠. 근데 정말 부침가루와 그 밑간만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있으면 어떤 전이든 다 맛있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뒤집을 때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런 해물 같은 게 들어가면은 해물에서 계속 수분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파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실 때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전을 부치시면은 정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두 번 더. 제가 살짝만 눌러봐도 지금 아주 적당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를 살짝 올려서 이제 빠르게 한두 번 더 뒤집어 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중약불에서 기름이 중간층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스며들어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불을 살짝 올리시면은 그 기름이 이제 바깥으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이 먹지 않은 좀 더 바삭한 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해물 김치전 완성입니다. 김치전은 말해 뭐합니까, 여러분? 김치전은 솔직히 뭐 밀가루만 넣어도 맛있는 게 김치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김치전은 이렇게 해물을 넣으면은 해물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좀 반죽을 조금 더 되직하게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물이랑 같이 해서 제가 한번 한 입.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지금 리액션 고장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김치 질감이랑 이 해물과 그 김치 고유의 그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고유의 김치 향이 있잖아요. 기름과 어우러져서 정말 밥도둑이자 술도둑이자 살도둑입니다. 살은 도둑이 아니라 살을 갖다 주겠죠, 저한테. 정말 끝내줍니다. 그냥 한 입 가득. 집집마다 배추 크기에 따라서 포기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죽 농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묽지 않고 걸쭉한 국물이 어느 정도 흐르거나 그 정도가 될 때까지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되직하게 하면은 좀 더 바삭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안쪽이 좀 퍽퍽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너무 좋고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정말 촉촉하게 제가 원했던 그 김치전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집에서 해물은 굳이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김치, 후추, 굴소스 이 세 가지만 넣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물론 집에는 뭐 양파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만 추가하셔도 너무 훌륭한 김치 나오는데 제가 꼭 해물보다도 꼭 넣었으면 하는 게 바로 쪽파입니다. 여러분. 쪽파를 넣으면 그 파 향과 이 김치가 조화가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김치는 제가 종갓집 포기 김치를 사용했고요. 한 포기 들어있는 거 제가 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나머지 해물, 오징어와 새우, 그리고 쪽파 이렇게 해서 대략 한 7,000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합이 16,000원이죠. 대략 16,000원, 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물 그런 거 다 빼셔도 됩니다. 집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부침가루와 김치만 있으셔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으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김치전 부쳐서 막걸리 한 잔 어떠세요? 자, 지금 빨리 마트로 가세요!